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하지만 올해 봄처럼 극단적인 봉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 더 이상 타격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또 사망률이 이전보다 낮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경제 봉쇄가 풀리고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2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씩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확산 때 최고치였던 7,5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스페인 역시 지난 16일 11,000명이 발생해 지난 3월 말 최대치보다 많았습니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에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마스크 의무화 등 제한적 조치만 내릴 뿐 전면적 경제 봉쇄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I don't want a second national lockdown. Julian, I think it would be completely wrong for this country. I very much doubt that the financial consequences would be anything but disastrous. 사망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도 유럽 국가들이 긴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차 확산 때 프랑스는 하루 1,00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평균 20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스페인 역시 지난 4월엔 사망자가 900명을 넘기도 했으나 이번 2차 확산에서는 7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노약자 감염이 많았으나 최근엔 젊은 층의 감염이 많은 게 치명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And we've seen a rise in cases across Europe, often first amongst younger people and then passing on to others. And so it's so important that everybody follows that social distance. 또 초기 대량 환자 발생 이후 의료 시스템이 정비되고 임상 경험이 축적된 것도 사망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t on s'est rendu compte petit à petit qu'il ne fallait pas forcément les intuber ces gens-là à chaque fois. Et donc on essaye de surseoir à l'intubation. Parce que l'intubation vous place d'emblée dans une...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결국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안과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